처음엔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무너짐과 다시 일어섬,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의 존엄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이 채널은 잊혀진 사람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누군가의 삶을 다시 세워주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정남입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치면 제 어릴 적 새벽 냄새가 떠오릅니다. 연탄을 갈아 넣던 마당, 김이 서리던 입김, 장갑 속에 스며들던 온기. 그때는 추워도 괜찮았지요. 오늘의 추위는 피부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얼립니다. 저는 길모퉁이를 돌 때마다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손수레 손잡이를 잡은 손에 굳은 살이 단단히 박여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인사하듯 이 길을 나섭니다. 살다 보면 사람을 버티게 하는 건 거창한 희망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작은 일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저는 한때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철 냄새와 기계의 규칙적인 진동이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직원 몇이 함께했고 서로를 믿으며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엔 설렁탕을 돌려 먹었고 오후에는 납품차가 골목을 다녀갔습니다. 납품 전표에 도장을 꼭꼭 찍을 때면 저는 참 뿌듯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제 시간에 낼 수 있었고 아내의 잔기침도 계절이 바뀔 때만 들렸습니다. 그 시절 저의 말버릇은 이거였습니다. 이제는 사람처럼 산다. 그 말이 입술에 익을수록 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거래처가 연달아 무너졌고 은행 창구의 공기는 서늘해졌습니다. 창구 직원은 얼굴을 숙인 채 서류를 건넸고 저는 잉크가 번지지 않게 조심스레 도장을 눌렀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툭 하고 그 한 번의 소리 사이로 삶이 두 동강 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며칠만 버티면, 한철만 견디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요. 믿음은 그때 제 전부였습니다. 믿는다는 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더군요. 밤이 깊어질수록 전등 아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장부를 펼치면 숫자들이 모래처럼 흩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선 기계 소리가 아니라 숨죽인 한숨이 울렸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마지막 월급을 쥐어주고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등어리가 하나둘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 그 빈자리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공장 문을 닫는 날 손잡이는 유난히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철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음 한가운데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다시 작아졌습니다. 작은 방, 작은 식탁, 작은 그릇, 그리고 작은 말들. 저는 손에 잡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상자 접이를 했고 다음엔 택배 분류를 했습니다. 몸이 고단해도 괜찮았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으면 숨이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일은 계절처럼 오지도 않고 가기도 하더군요. 어느 날부터 저는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빛이 오기 전 거리로 나가면 남들이 어젯밤 흘리고 간 종이와 상자가 눈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씩 접고 묶고 씻습니다. 바퀴가 보도블록 이음새를 지날 때마다 떨림이 팔을 타고 어깨로 올라옵니다. 그 떨림은 괜찮습니다. 살아있음을 확인해주는 두근거림 같아서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잘 될 줄 알았던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 다만 제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작은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꺼지지 않으려 애쓰는 불빛입니다.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미련이 아니라 체온에 가까운 성실이었겠지요. 새벽 공기를 가르는 제 손수레 앞에 노을은 없지만
동쪽 하늘 가장자리에서 잔빛이 피어오릅니다. 저는 오늘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발을 떼면 바퀴가 제 마음을 따라 굴러갑니다. 그날의 냄새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철이 녹는 냄새, 기계가 멈추며 뿜어내던 마지막 열기,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퍼지던 불안의 공기. 한때 제 손끝에서 나던 그 묵직한 진동은 사라지고 공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텅 빈 작업대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손목에 묻은 기름 자국을 닦으려다 멈췄습니다. 그 자국은 제 삶의 흔적이었거든요. 닦아내면 마치 제 시간까지 지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밥상 위에 숟가락을 놓은 채 묻더군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다 지나간다고 이건 일시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목소리는 제 자신에게조차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아팠습니다. 식탁 위 불빛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으려는 몸짓이었지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일거리가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친구가 하던 납품 일을 도왔고 밤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내리고 실었습니다. 손바닥이 다시 갈라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픔이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아직은 할 수 있다. 아직 내 몸이 움직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거래처들은 저를 피했고 은행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믿었던 지인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와 정신을 붙잡아 주길 바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맑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날일수록 제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침엔 밥을 먹으며 농담을 건넸고 저녁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 꺼진 방에서는 달랐습니다. 장부를 붙들고 숫자를 계산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에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위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도 새벽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제 곁에 앉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요. 당신이 아파질까봐 겁난다고요.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입술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이 제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존심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빚 독촉장이 쌓이고 전기세 고지서가 밀렸습니다. 손에 쥔 건 고작 남은 공장의 열쇠 한 개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때 세상을 여는 열쇠였는데 이제는 문 하나 닫는 쇠붙이에 불과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철문이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이상하게도 한 줄기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요. 다시 해보자고요. 내 손으로 다시 세워보자고요. 저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고 허름한 창고 하나를 빌렸습니다. 녹슨 철문을 닫고 낡은 전등을 갈았습니다. 혼자서라도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손에 쥔 건 믿음 하나뿐이었지만 그 믿음은 제 마지막 불씨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창고 앞에 서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며 새벽이 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웠습니다. 허름한 창고 문을 열 때마다 먼지가 흩날렸고 그 속에서 햇살이 가늘게 비쳤습니다. 저는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쓸수록 먼지 대신 희망이 일어나는 듯 했지요. 손바닥에 힘줄이 돋고 등줄기로 땀이 흘렀습니다. 그 땀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작은 기계 한 대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날 오후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휘날려 제 발치에 멈췄습니다. 납품 계약서였습니다. 잉크가 번진 글자들, 다른 도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웃음이 났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한순간에 겹쳐 보였습니다. 예전엔 사무실 탁자 위에 계약서가 쌓였지만 지금은 바닥 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한 장이 저에겐 전부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이유가 되어 주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낡은 전등이 깜빡이며 불을 밝혔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쇳소리가 공기 속을 울렸고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아, 이 소리. 내 삶이 다시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쉽게 제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 전화를 걸면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고 다들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버텨도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저 혼자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지요. 며칠 뒤 공장 앞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허공에 흩어질 때마다 지난 기억들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웃던 시간, 아내가 가져다 주던 도시락, 아이들이 놀러와서 기계 옆을 기웃거리던 모습. 그 모든 게 제 손에서 흘러나간 모래 같았습니다.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빠져나가더군요. 그날 저녁 아내가 창고로 찾아왔습니다. 도시락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은 밥, 식은 국. 하지만 그 온도 속엔 따뜻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젠 조금 천천히 하자고요. 사람은 다치고 나서야 자신을 돌본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멈추면 정말 끝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다를 거야. 내일은 주문이 들어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재료비를 납품하던 거래처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문은커녕 남은 부품값을 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전화선을 붙잡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쿵 하고 떨어져 내리는 감각이었습니다. 창고 안엔 기계 소리가 멈추고 대신 바람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세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엔 달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은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해보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건 내 싸움이니까. 그 말이 마음에 새겨질 때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고의 철문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결심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날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공장 대신 빌린 창고는 더 이상 기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스며들어 종이 상자가 흔들릴 뿐이었지요. 저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손끝이 얼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익숙했습니다. 마음이 얼면 몸은 덜 아프더군요. 며칠째 거래처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점점 줄었고 남은 재료를 팔아도 전기세를 내기 벅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슈퍼 앞 자판기 커피를 뽑았습니다. 종이컵을 손에 쥐었지만 그 미지근한 온기조차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된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버텨보자고요. 이번 달만 지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창고 임대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임대료가 밀렸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내밀며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펜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름을 쓰는 동안 손끝이 떨렸습니다. 잉크가 번졌습니다. 제 이름도 제 삶도 그렇게 번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은 날 아내는 가만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날짜가 아닌 시간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 말 뒤엔 아무 말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다 큰 뒤로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반찬이 식어갔고 벽식의 초침만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까? 아니면 이미 멈췄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류 더미를 꺼냈습니다. 과거의 계약서, 납품장, 세금 고지서들.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손끝이 문서 사이를 더듬다가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공장 앞에서 직원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창문 밖으로 첫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게 내 몫이겠지.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겠지. 나는 아직 일어나지 못했지만 쓰러져서도 보는 세상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군요. 며칠 뒤 저는 손에 술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누가 볼까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은 일이지요. 남의 눈보다 제 양심이 더 중요하니까요. 폐지를 줍는다는 건 수치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손수레가 도로 위를 지날 때마다
새 바퀴가 내는 소리가 귀에 남았습니다. 그 소리 속엔 제 숨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거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려진 종이 위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슬을 털어내며 하나씩 상자를 모았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묘하게도 마음은 조금 따뜻했습니다. 다시 일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비록 모양은 달라졌지만 일은 여전히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다. 손수레 바퀴가 도로의 요철을 지날 때마다 제 마음속 무언가가 덜컥거리며 굴러갔습니다. 그 소리는 고통이 아니라 생존의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골목 끝에서 빛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았지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걷고 있구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손수레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얼었지만 이제는 그 차가움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왔습니다. 누군가 흘리고 간 상자 하나라도 더 주어야 했으니까요. 이른 새벽의 거리는 그 어떤 경쟁보다 조용하고 치열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창피했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열고 보는 것만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일의 모양이 달라졌을 뿐 일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저를 사람답게 만들었거든요. 손수레가 굴러갈 때마다 바퀴가 내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덜컥, 덜컥. 그 리듬이 제 하루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할 만합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제 수레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시는 게 대단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겁게 데워졌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건 꼭 큰 성공을 해야만 가능한 게 아니었지요. 점점 몸이 익숙해졌습니다. 어디에 폐지가 많이 나오는지, 어떤 시간에 트럭이 덜 다니는지, 저는 그 모든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건 마치 예전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던 감각과 비슷했습니다. 손끝으로 느끼고 리듬을 익히고 효율을 생각하는 일. 그 기술은 제가 가진 마지막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레를 끌다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췄는데 뒤에서 누군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저런 건 이제 기계가 대신하지. 그 말에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레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그 말이 제 자존심을 베어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제 마음 깊은 곳을 일깨웠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내 손으로 일한다. 내가 벌어먹는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신문지를 펼쳤습니다. 손끝엔 먼지와 장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물수건이 따뜻했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버틸 수 있어서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저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거래처가 몇 개인지 그런 숫자에만 매달렸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일도 일어나서 걷고 수레를 끌고 하늘을 본다면 그게 제 인생의 매출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거리는 안개에 덮여 있었습니다. 안개 속의 불빛들이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그 사이를 걸으며 저는 오랜만에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제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다시 나온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상자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레를 멈추고 그 옆에 남은 빵 조각을 두었습니다. 고양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거칠지만 이렇게 작은 생명 하나가 밥을 먹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수레를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선명했습니다. 별빛은 멀리 있었지만 분명히 제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덜 춥기를. 겨울은 참 길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람이 불어도 해가 잘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꺼운 장갑을 껴도 손끝이 시렸습니다. 손수레 손잡이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수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으로 숨어들었지만 저는 거리 위에서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거리가 하얗게 덮였고 종이 상자들은 젖어 무게가 배로 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고단했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눈에 빠질 때마다 멈춰 섰습니다. 몸을 기울여 억지로 수레를 밀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들이마셨다가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삶이 숨쉬는 일 그 자체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멈출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호흡이었지요. 길가에서 한 남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눈이 너무 많이 쌓였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길은 이제 제 길이니까요. 그 남자는 제 말에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자기 차에서 따뜻한 커피를 꺼내 건넸습니다.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제 손끝을 녹였습니다. 그 따뜻함이 마음까지 번졌습니다. 사람의 온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들 자신만의 짐을 끌고 있더군요. 어떤 이는 한숨으로, 어떤 이는 미소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이 그들의 그림자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두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루는 폐지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빵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안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젊은 사장이 반죽을 치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예전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던 그때 제 얼굴에도 저런 빛이 있었겠지요. 문득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럽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를 살아가는 거니까요. 저녁 무렵 아내가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를 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마음이 덜 흔들려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얼굴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라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웃을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자꾸 웃음이 납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온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불 꺼진 방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냄새, 종이와 먼지, 그리고 땀의 냄새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제 인생 같았습니다. 지저분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냄새. 세상에 버려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냄새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희망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냥 내일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희망 아닐까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내가 오늘을 견뎌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한 거라고요. 새벽이 오기 전 저는 수레를 정리하고 두 손을 비볐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거침이 싫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제 손을 아무리 밀쳐내도 이 손만은 저를 지탱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아주 작은 빛이 켜졌습니다. 그 빛은 크지 않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이 있는 한 저는 다시 걷겠지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계절은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눈 대신 먼지가 흩날리고 바람 대신 햇살이 불었습니다. 그래도 길 위에서 마주하는 공기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던 골목에도 개나리가 피었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계절은 잊지 않고 돌아왔는데 제 삶은 여전히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이제는 싫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수레를 끌며 시장 앞을 지날 때 상인들이 분주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이제는 서로 이름도 모른 채 안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떡 한 조각을, 어떤 날은 미소 하나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 작은 나눔이 제 하루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골목 한켠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래전 함께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호칭은 이제 쓰지 말아요. 나는 그냥 아저씨일 뿐이니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테는 아직도 사장님이죠. 그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쪽이 조용히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같이 해보시겠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불씨가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했다가 또 무너질까봐, 또 가족을 힘들게 할까봐 그 생각이 목을 막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비친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공장을 세웠던 날, 첫 계약을 따냈던 날, 직원들과 함께 웃던 날들. 그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어둠. 그 어둠이 제 마음 한켠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 안에 무언가가 작게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예전엔 살아남기 위해 버텼지만 이제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유가 되었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계속 부서지고 또 이어붙이는 일의 반복이니까요. 새벽이 밝아오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섞여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마치 새 출발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욕심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보자.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자.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친구가 일을 같이 해보자고 했다고요. 아내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다면 해요. 단, 이번엔 천천히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래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여전히 손수레를 끌고 여전히 종이를 모았지만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길은 부끄러움의 길이 아니라 다짐의 길이었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돌 때마다 제 안의 두려움이 조금씩 지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왔습니다. 어둠이 물러나고 하늘 가장자리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수레를 멈추고 그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시 해보자. 이 길의 끝이 어디든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햇살은 매정할 만큼 강했고 도로 위의 열기는 신발 밑창까지 녹일 듯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손수레를 끌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바람은 뜨거웠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생명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땀과 먼지, 그리고 여름 특유의 매캐한 공기. 그것마저도 이제는 제 하루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제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더운데 고생이세요. 그 인사들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루하루 수레를 밀며 만난 작은 온기들이 제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했던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같이 해요. 이제는 도망치지 말아요. 저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철물도 팔고 폐자재도 재활용하는 가게였습니다. 낡았지만 정직한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지요. 벽에는 오래된 공구들이 걸려 있었고 창문 옆에는 작은 선풍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제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다시 묻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일한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다시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망치를 수리하러,
누군가는 나사를 사러 왔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참 반가웠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말이 입술에 자연스럽게 붙었습니다. 하루는 낯익은 얼굴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에서 늘 마주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따뜻하다는 말이 이렇게 고맙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을이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었고 그 빛이 제 얼굴에도 닿았습니다. 저는 손을 올려 그 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에 닿은 온기가 제 마음속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잘 될 줄 알았던 청춘, 무너졌던 시간, 그리고 다시 일어선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이어져 하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서지지만 부서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그것이 희망의 진짜 모양이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일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직 숨을 쉬고 걷고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제 삶의 전부니까요. 손수레는 이제 가게 한쪽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 손잡이를 쓰다듬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손수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지요. 세상은 저를 밀어냈지만 그 수레는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아스팔트 위에 또렷이 남았습니다. 달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잘 버텼다고, 잘 살아냈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실패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의 시간은 여전히 느리게 흐르지만 그 느림 속에 온기가 있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저는 이 길 위에서 묵묵히 제 삶을 밀어갈 것입니다. 그땐 잘 될 줄 알았어요.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죠. 오늘은 한 남자가 희망을 잃고 다시 희망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한 번쯤 멈춰 선 적 있다면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는 첫걸음이 됩니다.